이상한 냄새나. 노인집 냄새. 유진이의 중얼거림이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가 밤새 정성껏 만드신 식혜가 싱크대 배수구로 흘러내리고 있었죠. 유진아! 문득 뒤돌아본 유진이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어요.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발각된 표정이었거든요. 여보? 언제 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냥 유진이의 손에는 아직 식혜가 반쯤 남은 컵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의 8년간 정성이 하수구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식혜를 왜 버려? 맛이 좀 이상해서요. 냄새가.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8년간 쌓아온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의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서입니다. 42살 서울대병원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죠. 사람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니까 자연스럽게 관찰하는 습관이 생겨요. 환자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증상 뒤에 숨은 진짜 원인을 찾아내려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내 유진이에게는 더욱 그랬죠. 유진이와 결혼한 지 벌써 8년째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완벽했어요. 키 165cm의 늘씬한 몸매에 하얀 피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미모를 가졌죠. 무엇보다 의사와 어울리는 품격 있는 여성이었어요.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서도 촌스럽지 않고 병원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거든요. 준서 형, 부인 정말 우아하시네요. 말씀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진짜 의사 사모님 같아요. 후배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아, 내가 좋은 선택을 했구나 싶었죠. 유진이는 실제로도 완벽한 아내였어요.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내고 제가 늦게 들어가도 불평 한 번 안 했거든요. 사교적이어서 병원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주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여보,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저녁 드시고 쉬세요. 매일 저녁 현관에서 맞아주는 그녀의 모습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곤 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 법이잖아요. 유진이에게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와의 관계였죠. 어머니는 올해 69세세요. 정말순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순박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 학비를 대주셨죠. 손끝이 야무셔서 만드는 음식은 뭐든 맛있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만드시는 식혜는 정말 일품이었죠. 엿기름을 우린 물에 밥을 넣고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삭히신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식혜와는 차원이 다른 깊은 맛이 났어요. 어릴 때는 감기에 걸리면 어머니가 끓여주신 식혜 한 잔이면 금세 나았거든요. 준서야,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마셔라.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거야.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유진이는 잘 알아주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싫어했죠. 처음에는 그냥 성격 차이려니 했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유진이와 시골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는 소박하고 투박한 면이 있으시고 유진이는 세련되고 깔끔한 스타일을 추구하니까요. 그래서 유진이가 시댁에 갈 때마다 미묘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이해하려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공손한 인사를 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가 내어주시는 차나 과일을 받을 때도 마지못해 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유진아, 이거 내가 직접 만든 식혜야. 달콤하니 맛있을 거야. 아, 네. 감사합니다. 대답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영 내키지 않는 듯 했어요. 한두 모금 마시고는 슬쩍 컵을 밀어두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따지고 물을 수는 없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공손하게 행동했으니까요. 유진이가 입맛이 까다로운가 보네. 어머니도 눈치채셨을 텐데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시곤 했죠. 집에 돌아온 후에도 유진이는 특별히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씩 흘리는 말들이 있었죠. 어머니께서 참 정이 많으세요. 그러게요. 항상 뭔가 해주시려고 하시네요. 미묘하게 부담스럽다는 뉘앙스였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싫다고 말하지는 않았죠. 저는 그런 유진이의 태도를 나름대로 이해하려 했어요. 결혼 전까지 편안한 환경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어머니의 과도한 정성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지켜봤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진이의 태도는 점점 더 미묘해졌죠. 시댁에 가는 횟수도 자꾸 줄어들었고요. 여보, 이번 주말에 어머니 뵈러 갈까요? 저는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요. 다음 주는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며 미루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 혼자 어머니를 찾아뵙게 됐죠.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유진이를 기다리시는 눈빛이 아쉬워 보였어요. 준서야, 유진이는 요즘 바쁜가 보구나. 네, 어머니. 좀 바빠요. 거짓말이었어요. 유진이는 특별히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시댁에 오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부부란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유진이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여겼죠. 어차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유진이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였고, 저는 성공한 의사였고,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부였거든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마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에 작은 염증이 자라고 있는 환자 같다고 할까요? 그런 불안감이 현실이 된 날이 드디어 왔어요.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요. 그런 어색한 관계가 지속되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유진이와 함께 어머니를 뵈러 간 날이었죠. 오랜만에 함께 가는 시댁 방문이라 어머니도 무척 기뻐하셨어요. 며칠 전부터 이것저것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머나, 유진이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계셨죠? 유진이는 평소처럼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죠. 어머니는 우리를 거실로 안내하시며 물을 따라주셨어요. 하얀 도자기 컵에 시원한 보리차를 담아서요. 어머니가 20년 넘게 아끼며 쓰시던 찻잔이었어요. 목마르겠다. 물부터 마셔라.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는 컵을 받아들고 시원하게 마셨어요. 어머니의 보리차는 늘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났거든요. 그런데 유진이의 모습이 좀 이상했어요. 컵을 받아들기는 했지만 입에 대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거든요. 컵을 바라보는 표정도 어딘지 어색했고요. 왜 안 마시지? 궁금했지만 별다른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그냥 목이 마르지 않나 보다 싶었죠.
잠시 후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사이 유진이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러고는 싱크대에 컵 속 물을 모두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소리 없이 물이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진아, 왜 물을 버려? 아, 그냥. 별로 목이 안 말라서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영 자연스럽지 않았죠. 그때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셨어요. 유진이 물은 안 마시니? 시원한데. 아, 네. 조금 전에 마셨어요. 유진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만 진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머니는 의심하지 않으시고 부엌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유진이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고요. 유진아, 아까 왜 물을? 쉿. 유진이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제가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들으실까봐 그런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오셨어요. 된장찌개, 김치찜, 나물 반찬까지 정말 푸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특제 식혜도 함께 나왔죠. 자, 많이 먹어라. 유진이는 평소에 잘 안 먹는 것 같던데.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 손맛이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유진이는 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반찬은 조금씩 먹었지만 식혜 컵은 아예 건드리지 않았어요. 마치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듯이요. 유진이 식혜 안 마실 거야?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건데. 아, 네. 너무 배불러서요. 또 핑계였어요. 밥도 거의 안 먹었으면서 배부르다니요.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가셨을 때였어요. 유진이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컵라면이었죠. 이거 왜 가져온 거야? 혹시 몰라서요. 뜨거운 물을 부어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가방에서 나무젓가락까지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일회용 젓가락 말이에요. 유진아, 집에 젓가락이 있는데 굳이. 전 이게 편해서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식사는 제대로 안 먹으면서 컵라면을 따로 끓여 먹다니요. 혹시 어머니가 보실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만 들려왔어요. 유진아, 어머니가 보시면 서운해 하실 텐데. 괜찮아요. 금방 먹을게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라면을 먹는 유진이를 보니 기가 막혔어요. 이런 모습을 어머니가 보신다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요? 다행히 유진이는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라면을 다 먹고 용기를 치웠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을 수 없어서 물어봤어요. 유진아, 오늘 왜 그랬어? 어머니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물도 몰래 버리고. 그게. 유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릇이 좀 오래 쓰신 것 같아서요. 그릇이 오래됐다고? 네. 뭔가 찝찝하다고 해야 하나요? 위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의 그릇이 찝찝하다니요. 어머니는 늘 깔끔하게 설거지를 하시는 분인데요. 유진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어머니가 얼마나 깨끗하게. 여보도 의사잖아요.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쓰시던 그릇에는 세균이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오래된 도자기는 미세한 균열이 있을 수 있고요. 유진이는 마치 당연한 상식을 말하는 것처럼 설명했어요. 의학적 근거까지 들먹이면서요.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미안해요. 사과는 했지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눈치였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유진이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의학적으로 보면 오래된 식기에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말 위생 때문이라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어머니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었고요. 혹시 위생은 핑계이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유진이가 혹시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았나요? 글쎄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는데. 그래도 뭔가 느끼신 게 있으시면. 아, 그냥 입맛이 없었나 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입맛이 까다롭다고 하더라. 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그릇이나 식기가 오래된 것 같아서 바꾸고 싶으시면 제가. 아니야. 그런 건 괜찮다. 어머니가 쓰던 거 그대로 쓸게.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목소리가 작아진 것 같았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한 척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진이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여기는 눈치였죠.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조심하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조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안심시키려는 말로 들렸죠. 이상했어요. 결혼한 지 8년이나 됐는데 아내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평소에는 배려심이 많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데 어머니에게만은 왜 이럴까요? 혹시 내가 몰랐던 다른 면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오셨어요. 준서야, 어머니가 응급실로 오셨어.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죠.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가슴이 갑자기 답답하더라. 그래서 병원에 왔지. 심전도를 찍어보니 다행히 심장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혈압이 조금 높은 것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죠. 아마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큰 문제는 없어요. 며칠 푹 쉬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 다행이구나.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검사를 마치고 나니 오후 6시가 넘었어요. 어머니 댁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거리였죠. 마침 유진이도 병원에 와 있었어요. 제가 연락했거든요. 어머니, 차 타고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자연스럽게 제안했어요. 어머니 혼자 대중교통으로 가시기엔 몸이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유진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여보, 어머님 댁 쪽은 택시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택시요? 네. 교통이 복잡한 시간이니까 택시가 더 빠를 거예요. 이상했어요. 우리 차로 가는 게 훨씬 편할 텐데 왜 굳이 택시를 권하는지 이해가 안 됐죠. 아니에요. 제 차로 모셔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보, 유진이가 제 팔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뭔가 말하고 싶다는 신호였죠.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유진이와 복도 한쪽으로 나갔어요. 왜 그래? 택시비도 나오는데 우리가 데려다 드리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유진이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님을 차에 태우면 어쩐다고? 냄새가 뵐 것 같아서요. 냄새? 어르신들 특유의 그런 냄새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노인 냄새가 밴다고요? 유진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도 알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특유의 냄새가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차는 아직 새 거잖아요. 한번 냄새가 배면 빼기 힘들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내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니요. 유진아, 어머니가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데.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차값도 떨어질 거예요. 나중에 팔 때 완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요. 유진아, 어머니가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했잖아요.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해서 괜찮다는 건가요? 내용 자체가 문제인데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당신 생각이 너무.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택시가 정말 더 편해요. 유진이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저는 어머니께 돌아가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택시 타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교통이 복잡해서. 그래도 되겠니? 어머니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들이 직접 모셔다 드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택시를 타라고 하니까요. 네, 택시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까? 어머니는 별다른 말씀 없이 동의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실망감이 섞여 있었죠.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아드렸어요. 어머니가 택시에 타시면서 뒤돌아보셨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서운하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그래. 너희도 조심해서 가거라. 택시가 떠난 후 유진이와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죠. 여보, 어머님이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던데. 괜찮아요. 금세 이해하실 거예요. 유진이는 태연했어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죠. 차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유진이의 말이 정말 맞는 건지,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요. 유진아. 네.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요? 냄새가 난다고, 차값이 떨어진다고. 여보,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생리적으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생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내 어머니를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다니요. 그래도 어머니신데. 저도 나름대로 예의는 지키려고 해요. 직접 말씀드린 적도 없고 예의를 지킨다는 게 이런 건가요? 겉으로는 공손하게 대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머니가 혼자 택시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밤에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집에 무사히 도착하셨죠? 그럼. 택시 기사가 친절하더라. 몸은 좀 어때세요? 많이 나아졌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어머니, 오늘 택시 타고 가시게 해서 죄송해요. 뭘 죄송하다고 하니? 택시가 편했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조금 쓸쓸해 보였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꼭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다. 너희도 바쁜데 뭘.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복잡해졌어요.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한 척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유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어머니랑 통화했어? 네. 잘 들어가셨대요. 다행이네요. 그리고는 다시 TV에 시선을 돌렸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어요. 의료진으로서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이런 복잡한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환자를 진료할 때는 명확했거든요. 증상을 보고 원인을 찾고 치료법을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초기 단계의 암세포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에서 조용히 번져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게 단순한 성격 차이일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유진이의 행동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며칠 후 그 의심이 현실로 드러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로부터 이틀 후인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원래는 당직 근무였는데 갑자기 취소됐거든요. 응급 환자가 줄어들어서 인력을 조정한다고 했어요. 유진이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했어요. 유진이는 아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낮잠을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살금살금 거실로 가려던 참에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병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식혜였어요. 큰 유리병에 가득 담겨 있었죠. 언제 가져다 주셨을까요? 아마 제가 병원에 간 사이에 오셨나 봐요. 어머니가 또 수고하셨네. 마음이 뭉클했어요. 어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저희를 챙겨주셨거든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시원한 식혜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유리병 옆에 컵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식혜가 거의 그대로 있었거든요. 유진이가 마신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부엌 쪽에서 여전히 물소리가 들렸어요. 살짝 다가가서 보니 유진이가 싱크대에서 뭔가를 붓고 있었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유진이가 식혜를 배수구에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드신 식혜를 말이에요. 유진아. 깜짝 놀란 유진이가 뒤돌아봤어요. 손에는 아직 식혜가 반쯤 남은 컵이 들려 있었죠. 여보, 언제 왔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발각된 표정이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냥, 유진이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손에 든 컵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었죠. 어머니 식혜를 왜 버려? 아, 그게, 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 때문이었죠. 맛이 좀 이상해서요. 이상하다고? 네. 뭔가 냄새가. 유진이는 코를 살짝 찡그렸어요. 마치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요. 무슨 냄새? 그냥 노인집 냄새 같은 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노인집 냄새라니요. 유진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도 한번 마셔봐요. 정말 이상해요. 유진이는 테이블로 가서 유리병을 가리켰어요. 마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이요. 저는 컵의 식혜를 따라서 마셔봤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었죠. 전혀 이상한 냄새 같은 건 없었어요. 막 괜찮은데? 정말요? 저는 정말 이상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셨는데. 이걸 다 버려? 식혜가 거의 다 없어진 유리병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머니가 밤새 정성 들여 만드신 걸 말이에요. 죄송해요. 정말 냄새가 이상해서. 냄새가 이상하다고 다 버려? 그럼 나한테 말을 하든지. 여보가 좋아하시는 걸 알아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기 민망했어요. 핑계였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유진아, 솔직히 말해.
정말 냄새 때문이야? 네, 정말이에요. 그럼 다른 이유는 없고? 무슨 다른 이유요? 유진이는 순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어딘가 어색했죠. 저는 싱크대로 가서 배수구를 들여다봤어요. 식혜에 단맛이 섞인 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하수구로 흘러간 거죠.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저도 그래서 몰래 버리면 괜찮다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을 수 없었거든요. 여보,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왜 또 이런 식으로. 또요? 지난번에도 물을 버렸잖아. 그릇이 찝찝하다면서. 그건 그때도 핑계였어? 유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유진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 어머니가 싫은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냥 어르신들 특유의. 또 그 말이야? 노인 냄새? 여보도 의사잖아요. 나이가 들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어머니는 늘 깨끗하게 씻으시고 단정하신 분이야.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겉으로는? 유진이의 말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위생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머니 자체를 문제 삼고 있었거든요. 유진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생리적으로 거부감이. 생리적 거부감? 내 어머니에 대해 생리적 거부감을 느낀다고요? 여보, 저도 노력해봤어요. 정말로. 하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노력해봤다는 게 뭘까요? 어머니를 피하고 음식을 버리는 게 노력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 앞에서는 연기를 한 거야? 연기라기보다는. 뭐야 그럼? 예의상 그렇게 한 거죠. 예의상이라니요. 어머니를 속인 거네요. 저는 유리병을 들고 남은 식혜를 컵에 따랐어요. 그리고 한 모금 마셨죠. 나는 맛있는데? 여보는 어머님 아들이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익숙해서 못 느끼시는 거 아닐까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어머니의 냄새에 무감각해서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유진아, 이건 정말 아니야. 여보,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솔직하게 말한다는 게 어머니께 냄새 난다고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여보도 어머님이 상처받으시는 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유진이는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자신이 어머니를 배려한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진짜 배려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뒤에서는 음식을 버리고 냄새 난다고 하는 게 배려인가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유진이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싫어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히 냄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지금쯤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자신이 정성껏 만든 식혜가 하수구로 버려진 줄도 모르신 채로요. 유진이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첫 번째 떠오른 건 그날의 컵라면이었어요. 유진이가 가방에서 꺼낸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함께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상은 거의 손대지 않으면서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던 그 모습 말이에요. 그때부터였구나. 그 순간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음식을 거부하는 첫 번째 신호였죠. 두 번째로 떠오른 건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태워드리던 장면이었어요. 어머니가 뒤돌아보시며 보여주신 서운한 표정이 선명했어요.
그때 유진이가 한 말도 기억났죠. 노인 냄새가 밴다고. 차값이 떨어질까봐 걱정한다던 그 말이요. 세 번째는 어머니가 늘 들고 오시던 보자기였어요. 알록달록한 꽃무늬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가져다 주시던 반찬들과 식혜들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유진이에게는 냄새나는 것이었던 거죠. 의사로서 저는 알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들을요. 피부에서 나는 특유의 향, 오랜 세월이 몸에 밴 생활의 흔적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관리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시간의 흔적일 뿐이거든요. 어머니는 늘 깨끗하게 몸을 씻으시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셨어요. 집안도 항상 정돈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유진이는 그런 어머니를 냄새나는 노인으로만 봤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동안 연기를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맛있어 보이네요. 그 모든 공손한 말들이 가짜였던 거죠. 속으로는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던 거예요. 그럼 8년간의 결혼 생활은 뭐였을까요? 유진이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문득 결혼 초기가 떠올랐어요. 유진이는 정말 완벽했거든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성이었죠. 준서 형, 정말 좋은 분 만났네요. 의사 사모님답게 우아하시던데요. 동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내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진짜 유진이의 모습은 따로 있었던 거죠. 혹시 나한테도 연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에게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유진이의 다정한 말들, 배려하는 행동들, 완벽한 아내의 모습들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댁에는 불이 켜져 있을 텐데 혼자서 저녁을 드시고 계실 거예요. 자신이 정성껏 만든 식혜가 버려진 줄도 모른 채로요.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유진이가 식혜를 다 버렸어요. 노인 냄새 난다면서요.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저녁 드세요. 유진이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죠. 알겠어요. 대답은 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유진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진이는 완벽한 아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완벽함이 가면처럼 느껴졌죠. 진짜 유진이는 누굴까요? 어머니를 혐오하면서도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느꼈을 상처가 마음을 아프게 했죠.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신 채로 계속 정성을 다해 오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니까요.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어요. 어머니는 보통 이 시간이면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TV를 보고 계실 거예요. 혹시 내일 또 뭔가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실 계획을 세우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 모든 정성이 하수구로 흘러간다는 걸 모르신 채로요. 서재에서 30분쯤 있다가 거실로 나왔어요. 유진이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여보, 저녁 안 드세요? 나중에 먹을게요.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먼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죠. 김치, 나물, 멸치볶음까지요. 하나같이 손을 댄 흔적이 없었어요. 이것도 안 먹었구나.
다음은 쓰레기통을 확인했어요. 분리수거함을 열어보니 예상한 대로였어요. 어머니가 반찬을 싸오실 때 쓰시던 플라스틱 통들이 버려져 있었거든요. 깨끗하게 씻어져 있었어요. 내용물을 버리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하수구를 들여다봤어요. 아직도 식혜의 단내가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밤새 정성 들여 만드신 것들이 모두 이곳으로 흘러간 거였죠. 여보, 뭐 하세요? 유진이가 부엌으로 와서 물어봤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유진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냉장고, 쓰레기통, 하수구를 차례로 가리켰죠. 이거 다 버린 거야? 유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들킬 줄 몰랐던 일이 발각된 거죠. 그게 어머니 반찬도, 김치도, 식혜도 전부. 여보, 그건. 유진이는 변명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언제부터야? 언제부터가 뭐예요? 어머니가 가져다 주시는 음식을 버린 게 언제부터냐는 거야. 유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유진아, 내가 물어보잖아.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네.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8년이었어요. 8년 동안 어머니의 정성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던 거예요. 왜 그랬어? 여보도 아시잖아요. 제가 입맛이 까다롭다는 거. 입맛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버린 거잖아. 먹어봤는데 정말 안 맞더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먹어보지도 않고 버린 게 분명했거든요. 플라스틱 통이 너무 깨끗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 앞에서는 왜 그렇게 했어? 뭐요? 맛있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예의상 그런 거죠. 예의상? 어머니를 속인 게 예의라는 거였나요? 어차피 안 드실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드러났어요. 유진이는 처음부터 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했던 거예요. 어차피 안 먹을 거니까 적당히 연기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차피 안 먹을 거라고? 네. 여보는 병원에서 바쁘시니까 어머님 음식까지 챙겨 드실 시간이 없잖아요. 정말 놀라웠어요. 유진이는 저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바빠서 확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 내가 어머니 음식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당연히 알죠. 알면서도 버렸다는 거야? 여보는 어머님 음식이면 뭐든 좋아하시니까. 설령 없어져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산적이었어요. 철저하게 계산해서 어머니를 속이고 저까지 속였던 거예요. 유진아, 그럼 어머니가 가져다 주실 때마다 네, 매번 버렸어요. 일부만 먹고 버린 게 아니라 아예 다 버린 거야?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한 번도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음식을 먹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그동안 어머니 앞에서 한 말들은 뭐야? 연기였어요. 담담하게 말하는 유진이를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8년간 완벽하게 연기를 해온 거였죠. 왜 그렇게 했어? 어쩔 수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어머님이 상처받으실 테니까. 배려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편의만 생각했던 거예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요. 그럼 어머니가 왜 계속 가져다 주시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글쎄요. 어르신들이 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라고? 자식들 챙기는 게 습관이 되신 거죠. 어머니의 정성을 단순한 습관으로 치부하고 있었어요. 유진아, 어머니는 우리가 좋아할까 봐서 밤새 만드시는 거야.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줄 몰랐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 들여 음식을 만드시는지 모를 리 없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했어?
그냥 남은 음식 나눠주시는 거라고. 남은 음식이라니요. 어머니가 저희만을 위해 특별히 만드시는 걸 남은 음식이라고 했다니요. 저는 냉장고에서 어머니의 김치를 꺼냈어요. 깔끔하게 담겨 있는 하얀 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것도 버릴 거야? 글쎄요. 맛을 봐야. 맛볼 것도 없지. 어차피 버릴 거니까. 유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진아, 그럼 내일 어머니가 또 뭔가 가져다 주시면 여보가 없을 때 와서 놔두고 가시니까 또 버릴 거라는 얘기네. 여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유진아, 그럼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면 어떻게 될까? 유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말씀드리시는 건 아니죠? 왜 안 돼? 어머님이 너무 상처받으실 텐데요. 이제 와서 어머니 상처를 걱정한다니요. 8년 동안 어머니를 속이면서는 상처를 생각하지 않았으면서요. 그럼 지금까지는 상처 안 받으셨다고 생각해? 모르고 계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모르면 괜찮다는 논리였어요.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었죠. 저는 유진이를 다시 천천히 바라봤어요. 8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나 싶었죠. 유진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싶어. 네. 정말 어머니가 싫은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유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둘 다예요. 둘 다라니? 싫기도 하고 다른 이유도 있어요. 무슨 다른 이유? 유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기다렸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유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너무 많이 관여하세요. 관여한다는 게 뭔 뜻이야? 음식도 그렇고 저희 생활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어머니가 저희를 챙기시는 것을 관여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건 눈치 본다고 어머님이 오시면 집 정리하고 인사하고 말씀 잘 들어드리고 피곤해요. 결국 본심이 나온 거였어요. 어머니를 귀찮아하고 있었던 거죠. 유진아, 그럼 지금까지 완전히 거짓으로 산 거네. 거짓이라기보다는 뭐야? 어른을 공경하는 척한 거죠. 척한 거라니요. 공경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8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갔어요. 그리고 현관 옆 키박스를 열었죠. 여보, 뭐 하세요? 유진이가 따라와서 물어봤어요. 저는 차 키를 꺼내 들었어요. 결혼 후에 제 명의로 산 새 차의 키였죠. 이거 돌려줘. 네. 차 키 말이야. 왜 갑자기? 내 차니까. 유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요.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돌려줘. 차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냉정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유진이를 배려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은 안방으로 갔어요. 드레스룸을 열고 유진이의 명품 백들을 하나씩 꺼냈죠. 결혼기념일마다 선물로 사준 것들이었어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하나하나가 제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들이었죠. 여보, 왜 그러세요? 유진이가 서둘러 따라와서 물어봤어요. 이것들도 돌려줘. 가방들을요? 응. 왜요? 제 거잖아요. 내가 사준 거야.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건데 아내한테 준 거야.
우리 가족을 모욕한 사람에게 줄 건 없어.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어머님 음식도 잘 먹을게요. 안 믿어. 정말이에요. 약속할게요. 유진이는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죠. 8년간 속인 사람이 하는 약속을 누가 믿겠어? 여보. 그리고 어머니 음식을 잘 먹겠다는 게 뭐야? 어머니한테 시혜를 베풀겠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유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명품백들을 거실로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 옷장에서 유진이의 옷들도 꺼내기 시작했죠. 여보, 제발. 짐 싸. 어디 가라는 거예요? 원래 살던 곳으로. 결혼하기 전 집이요? 거기는 이미. 그럼 다른 곳 찾아. 여보, 저 갈 곳이 없어요. 어머니한테 가. 제 어머니는 지방에 계시는데. 그럼 거기로 가. 유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져 있었죠.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제발. 기회는 8년간 있었어.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요. 어떻게 달라져? 어머님한테 잘할게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정말 진심으로. 지금까지는 가짜였고. 유진이는 또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모순을 깨닫게 된 거죠. 유진아, 8년간 완벽하게 연기한 사람이 갑자기 진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노력하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건데 당신 마음은 안 바뀔 거야. 왜 그렇게 단정해요? 어머니를 생리적으로 거부한다고 했잖아. 그건 생리적 거부감이 노력으로 사라져? 유진이는 울면서 제 다리에 매달렸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요.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8년간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하니까요. 안 돼. 왜요?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어머님께 사과드릴게요. 뭐라고 사과할 건데? 그간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음식을 제대로 안 먹었다고. 그게 다야? 그리고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냄새 난다고 한 것도 사과할 거야? 유진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건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역시 안 되겠네. 저는 유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캐리어를 가져다 줬죠. 짐 싸. 1시간 안에. 여보. 1시간. 유진이는 울면서 짐을 쌌어요. 명품 옷들과 액세서리들, 화장품들을 캐리어에 담았죠. 하지만 제가 사준 명품백들은 가져갈 수 없었어요. 30분 후 유진이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섰어요. 여보, 정말 이래야 해요? 응. 연락도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야.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여보, 나가. 문을 열어줬어요. 복도가 보였죠?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가라고 했어. 유진이는 캐리어를 끌고 나갔어요. 뒤돌아서 한 번 더 보려고 했지만 저는 문을 닫았어요.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유진이가 없으니 이상하게 평온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준서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내일 식혜 만드시지 마세요. 왜? 좋아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직접 가서 먹을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어머니는 별다른 질문 없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응, 사랑해요. 어머나,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냥요.
평소에 말을 못해서 알고 있다. 어머니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진이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죠.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8년간 쌓인 체증이 한 번에 뚫린 기분이었어요. 어머니의 정성을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운전을 했죠. 유진이 없는 차 안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어머니 댁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준서야? 갑자기 웬일이니? 문을 열어주시는 어머니의 얼굴에 반가움과 의외라는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유진이는 친정에 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지금 상황을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어요. 거실에 앉으니 어머니가 물을 따라주셨어요. 어제 유진이가 버렸던 그 찻잔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응, 식혜 만들어주세요. 식혜? 네. 어머니 손으로 만든 식혜 마시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쓸쓸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글쎄다. 왜요? 냄새 난다더라.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그게 나도 이제 안 만들까 했지.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누가 그런 말을. 아무도 안 했어. 어머니가 느낀 거야. 어머니는 예민하신 분이었어요. 유진이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행동들을 다 눈치채고 계셨던 거죠. 며느리가 내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어머니, 괜찮다. 젊은 사람 입맛이 다를 수 있지. 하지만 괜찮다고 하시는 목소리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식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도 냄새가. 무슨 냄새요? 어머니 식혜에서는 달콤한 냄새밖에 안 나는데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손맛도 변한 것 같고 뭔가 이상한 냄새가 뵐 수도 있잖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의심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응. 어머니 식혜는 제가 마시고 살아온 맛이에요. 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맛이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어머니, 응. 냄새 같은 거 전혀 안 나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정말이니? 정말이에요. 어머니 식혜만큼 깨끗하고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만들어줄까? 네. 제발이요.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엿기름을 꺼내 오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죠.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식혜가 만들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밥을 삭히고 엿기름 물을 거르고 단맛을 맞추는 모든 과정을 말이에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걸 누가 싫어해요. 그래, 당연하죠.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식혜가 완성됐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컵에 따라주셨죠. 자, 마셔봐.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어릴 때부터 마셔온 그 맛 그대로였거든요. 달콤하고 시원하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맛이었어요. 맛있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머니도 컵을 들고 저와 함께 마셨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같은 식혜를 마시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서야. 네, 어머니. 어머니 음식이 정말 냄새 안 나? 전혀 안 나요. 오히려 향기로워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을 버리는 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유진이는 어머니의 음식이 싫었던 게 아니라 어머니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음식은 핑계일 뿐이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고, 정성이었고, 마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앞으로 자주 와서 함께 식혜 마실게요. 그래라. 어머니가 항상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어머니와 저는 석양이 지는 창가에서 식혜를 마셨어요. 오랜만에 찾은 진짜 평화였죠. 그리고 그 식혜는 정말 달콤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